Welcome to Disney Channel. 그거 한번 해줘. 아 그거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원드로 Welcome to Disney Channel. 이거 그리는 거 뭐야? 아니 너 어렸을 때 해줘. 디즈니. When you wish upon a star, makes no difference who you are. 결국은 디즈니 공주니까 우리 디즈니 공주의 변천사를 제가 나무 위키에서 퍼왔거든요. 한번 수희가 좀 읽어줄래? 이거 28년? 그냥 세대별로 하면서 우리가 특징을 몇 개씩 우리가 기억나는 거 말해봅시다. 28년 미키마우스의 등장. 네.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개방. 이거 나 너무 충격이죠. 1937년에 우리나라 지금 일제강점기 와, 백설공주와 그러네? 나 일곱 생각을 난장이 그거 근데 나 너무 지금도 되게 재밌게 보거든. 컬러로.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동화동화예요. 공부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이 영화로 하나로 되게 길게 나온 게 이게 처음이라서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애니메이션이 영화화된 맞아, 걸로. 맞아. 그 전엔 약간 영화 시작 전에 짧게 나오는 약간 단편 영화 아. 수준이었는데 이것부터 엄청 길게 나왔다 그랬어. 그리고 좋아요. 올해 디즈니 100주년이잖아요. 맞아. 그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래된 거고 일제강점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컨텐츠력이 진짜 대박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1923년? 근데 계속 읽을게요. 네. 50년 신데렐라, 네. 53년 피터팬, 네. 59년 잠자는 숲속의 공주. 네,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또 읽어요? 네, 해서 읽어봅시다. 89년 인어공주, 91년 미녀와 야수. 이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첫 애니메이션. 대단하다. 94년 라이온킹, 알라딘, 95년 포카혼타스, 98년 뮬란, 2010년 라푼젤, 2013년 겨울왕국. 에리코. 네. 2019년에 2가 나왔고 2016년에 모아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다 보면은 몰라. 이 기준점이 몇 개가 있대. 1959년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약간 찐공주상, 수동적인.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후부터 89년 인어공주를 그래서 인어공주를 실사화에 이렇게 도전적으로 한 게 되게 이게 역사적인 그거라고 하더라고. 여자 공주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꾼 그것도 맞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박이 2013년에 이제 레리코 열풍이 맞아. 있었으니까 나 이거 재밌는 경험 있잖아. 나 이거 2013년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썸녀랑 영화를 보러 갔어. 와. 근데 겨울왕국을 보러 갔어? 근데 몰랐어. 무슨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더만. 그 겨울왕국 버전이 여러 가지 더빙? 뭐 이런 거 들어봐. 말하는 더빙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코엑스 메가박스에 아마 내가 영상 찾아볼 건데 나 이거 알아. 싱얼론. 설마. 나 너무 재밌게 그냥 보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를 딱 하는데 불이 다 켜지는 거야. 씨 뭐야? 이제 레디꼬를 부르는 거야 단체로. 그건 싱얼론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초딩들이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레디꼬를 엄청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날이 그게 뉴스에 나온 날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메가박스 계단에서 카메라. 분장한 여자가 그 엘사로 어. 분장한 여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가관이다. 진짜 가관이다. 썸녀라. 썸녀라. 웬일이야? 잘 됐겠니? 조졌지. 썸녀는 썸녀인 이유가 있네. 이게 막 불렀어. 레디꼬. 내가 준비했어. 그런 여자였으면 힘들다. 무서웠겠다. 웃기다. 그랬다. 생각만 해도 힘들다. 근데 진짜 인기 많긴 했어. 너무 인기 많았지. 근데 애기들 다 엘사 옷 입고 분장하고 다녔잖아. 충격이었어. 애기였으면 진짜 좋았겠다. 맞아. 근데 벌써 나는 겨울왕국이 10년이 됐다는 거 그러네. 놀랬기도 하고. 13년이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디즈니 실사에 대한 걸 몇 가지 우리가 좀 얘기해 볼 텐데 실사 여기에 제가 4개 써놨어요. 라이언킹, 알라딘, 뮬란, 인어공주까지. 뭐뭐뭐 본 적 있어요? 알라딘. 알라딘 나도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사실 알라딘 실사 너무 하나 잘 만들었어. 더 있잖아요. 또 뭐 있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실수. 아니 미녀와 야수지. 미녀와 야수구나. 엠마 미녀와 야수. 그러네. 멜리피센트. 미녀와 야수. 맞아. 말레피센트도 있고. 크루엘라도 있어. 그래 나 그거에서 크루엘라 크루엘라. 있네. 나 진짜 잘 만들었어. 크루엘라도 진짜. 이거 너무 내 인생 영화 거의. 나 진짜.
와. 아니 오빠가 써놓은 거에 내가 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미녀야 왔어. 엠마 왓슨. 미녀와 야수도 잘 만들었어. 맞아, 응. 진짜. 나 너무 여기 써놨어. 아까 맞아, 말한 거 너무 예뻐. 달마시안이라고 써놨습니다. 크루엘라. 아니 그래서 나 이거 물론 오늘 구매해가지고 봤잖아. 유학비 걸로 봤어? 아니면 그 애니메이션? 실사화된 거? 아니 실사화. 아 진짜? 어땠어? 잘 만들었죠. 그래. 왜 그건 왜 그때 욕 먹었지? 유역비가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는 당시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대. 그래서 배우의 문제였네 이거는 영화적인 맞아 문제였다고. 맞아. 그래 배우에 대해서 뭐가 있었어. 그래서 홍콩이 부끄럽다는 식으로 말했대. 그래서? 그래서 문제였대. 좀 망했네. 어쨌든 뭐 영화적으로는 난 너무 재미없게 봐가지고 난 그 실사를 했다. 라이언 킹이나 뭐지 미녀와 야수는 나는 좀 너무 좀 재미없었던 게 크루엘라는 좀 재밌었던 게 약간 그 색깔을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집어넣었던 것 맞아. 같은데 라이언 킹이나 누구지 아까 말한 거 미녀와 야수는 미녀와 그냥 애니메이션 똑같이 맞아. 만들었잖아. 그런 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는 그냥 완전 똑같이 만드는 거. 애니메이션을 그냥 실사화했다. 그래서 난 그냥 엠마 왓슨이 너무 예쁘던데. 그리고 너무 그 똑같이 만든 걸 보는 거에 그거에 대한 대한 재미도 만족감이 있어. 와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어. 거에 대한 만족감도 있지. 아 그냥 그걸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나는 약간 영화를 만들 때는 뭔가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 기본보다. 그렇지 새로운 게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내가 크루엘라를 미친 듯이 사랑했던 이유는 그거는 내 눈에는 달마시안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패션 영화로 생각하거든. 맞아. 그치, 맞아, 그치. 맞아. 뭔가- 관점이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려면 제목도 바뀌었어야 한다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베리 크루엘라가 주인공이 그냥 아니라 베리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야수의 입장에서 그린다든가 이런 맞아. 식으로. 아 그래서 달마시안 101이 아니라 크루엘라였던 나온 거지. 거지. 주인공이 크루엘라였잖아. 그것도 맞긴 하지. 맞네. 그것도 맞네. 맞아. 근데 사실 알라딘도 제목만 알라딘이고 이건 다 그냥 자스민 아니냐. 그랬었잖아. 맞아 원래 자스민 OST도 걔 사일러스. 개인적인 거 스피치리스. 없었는데. 그게 근데 그거 원래 없잖아 애니메이션에. 맞아. 아 사일러스. 근데 사일러스 뭐지? 사일러스 반대로 말해. 너 조용. 스피치레스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 맞네. 근데 알라딘이 내가 진짜 재밌었던 이유는 나는 사실 윌 스미스 때문이었거든. 그 지니를 너무 잘 살려온 거.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는 잘 어울렸어. 자스민이 굉장히 주체적인 부분이 더 어. 많이 드러났잖아. 맞아, 근데 맞아. 진짜 알라딘이 주인공이 하나도 아닌 것 같은 느낌. 맞아. 약간 조연 느낌이었어 알라딘이. 인어공주가 개봉을 했어요. 엄청 말이 많았죠. 그렇죠. 에리엘을 왜 백인에서 억지를 쓰면서 흑인인 할리 베일리로 바꿨는가에 대한. 그건 진짜 의문이야. 뭐 기분이 나쁘다 이것보다도 좀 의문이야. 굳이 그랬어야 했나.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얘기가 라틴계 백설공주 이 사람은 이미 오피셜이 떴어. 콜롬비아계 엄마랑 폴란드계 아빠가 나와서 생긴 아니지. 태어나신 라틴계 백설공주 그분이 주인공이 됐고 또 이제 흑인의 팅커벨을 만든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이슈가 됐던 건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몰입감을 방해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추억을 없앤다. 네? 차별 및 편견에 대한 극복을 없앤다. 이건데 그냥 솔직하게 그냥 우리 개인 감정을 얘기해 봅시다. 저는 좀 굳이다. 난 굳이 좀 그럴 많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저는 뭔가 보면서 디즈니 공주의 변천사를 쭉 보면서 디즈니 공주가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다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제곡만 봐도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가 보이는 게 뭐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이러면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언젠가 좋은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가 갑자기 뭐지? 인어공주 노래 Part of Your World? 너의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으니까 점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스피치리스도 이제 맞서 싸울 거야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점점 뭔가 더 수동성에서 벗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담기잖아요. 이런 뭔가 인종차별을 깨보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거는 뭐 의미가 없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웹툰 기반으로 하는 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화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치즈 인 더 트랩 같은 것만 생각해봐도 진짜? 홍설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배우가 있는데 그치. 다른 배우를 썼을 때 네.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유명 사실 셰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배우임에도 맞지, 불구하고 맞지. 그 원작에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깨부셔야 깨부숴가면서 되는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그것도 맞긴 해. 맞아. 굳이. 그래서 한편으로 나오는 말은 이거 애초에 흑인을 약자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섭외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말도 더 나오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어. 뭔가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러니까 뭐 하나를 실사화하면 되는 거고 맞아. 뮬란을 실사화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인의 빨간 머리를 하고 있는 북유럽계의 인어공주를 왜 하필이면 그치. 흑인을 꼭 써야 하냐. 애초에 북유럽계 빨간 머리의 주인공이 그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내가 가장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흑인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 아시아인 솔직히 말하면 동북계 사람들은 동남아계에 대한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없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블랙 리브스 매터를 절대 반대하지 않는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블랙 리브스 매터에 블랙과 화이트만 있지 우리를 흔히 그치. 말하는 우리 쪽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 지금도 되게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제가 뭐 미국에서 공부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근데- 더더욱 난 지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어. 그런 거라면 제가 근데 나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는 이건 완전히 나의 무지한 내 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나는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경찰들의 그러니까 범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취약 계층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블랙 라이브즈 매터가 약간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꾸 범죄자 취급을 받고 뭐 흑인의 경우 사형 선고가 더 많이 나고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있어서 법에 관련해 있어서 되게 취약계층인 거다. 좀 그런 걸로 얘기했을 때 에이시언들은 해당하지 않아. 사실 우리는 오히려 뭘 해도 약간 넘어갈 수 있어. 좀 그래. 아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거는 젊은 동양인 이런 또는 그냥 동양인이면 그냥 안전하다는 인식이. 완전 한 번도 몰랐던 거다. 그래서 그 가장 말 잘 듣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아 오히려 그치. 약간 이것도 차별이다. 그럴 뭔가 수도 있어. 일본인들은 약간 순종적이고 막 아.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거를 백인과 흑인 요새 황인 쪽은 뺄게요. 백인과 흑인이 동등하게 가고자 한다가 디즈니의 모토인 것처럼 말하고 차별을 안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거를 틀을 너무 짜는 듯한 느낌? 근데 한편으로는 이건 제가 오늘 읽었던 기사인데 디즈니가 시장성 확대 전략으로 오히려 유색 인종 배우를 섭외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대요. 근데 그럴 순 있는데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컬러 블라인드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많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즈에 대한 미디어가 생기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그런 거 되게 잘 되어 있는 거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흑인 배우로 해가지고 만들 게 아니라 티아나 얘기를 만들려고 맞아. 근데 굳이 티아나를 또 만들어 그러면서 막 또 히스패닉 배우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도 요즘에 미국에서 역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왜 페미니스트라는 걸 굳이 그렇게 오픈을 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약간 더 억지로 우리의 진취성을 갈망하냐 이거야. 나는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내가 내 할 일 하면서 누리고 싶은 리버스 페미니스트들도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가 맞고 틀리고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색깔 하나가 너무 강조되는 게 그치. 불편하다는 거야. 맞아. 마치 이거가 물론 뭐 미디어나 이슈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이걸 다루면 조회수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뭔가 하나의 운동을 만들 수 있으니까 되는데 근데 뭔가 디즈니의 캐릭터들도 훨씬 더 현실화되고 있잖아. 뭐 하나만 하더라도 몸이 옛날에 그 바비 인형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되게
피부색도 체형도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변하고 그리고 모아나의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뭔가 사랑 이야기보다는 그런 모험 그리고 아이가 나가서 뭔가 쟁취하고 탐험하고 이런 거랑 그 엄청난 그래픽 이런 것들이 실사화되면 뭐 약간 아바타 우리가 볼 때 눈이 황홀한 것처럼 또 다른 재미를 느끼면서도 충분히 뭔가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걸 놓쳐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마블 마지막 영화 뭐였지? 엔드게임? 엔드게임. 다 같이 한 거? 어벤져스 다 같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맨 마지막에 그 타노스가 파이어라고 한 다음에 막 쏟잖아 아래로 맨 끝에 장면에. 그러다가 스파이더맨이 그 건틀렛을 들고 슉슉슉 돌아다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캡틴 마블이 와가지고 그 부셔버린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억지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이 갑자기 캐릭터들을 달려들어 맞아. 그 건틀렛을 지킨다는 이유로 캡틴 마블 뭐 거기 나왔던 기네스 펠트로 앤트맨 와이프 뭐 이게 다 하는데 나 거기서 약간 좀 깼거든. 여자만. 그 장면 여자만이 갑자기 우다다다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근데 난 너무 그건 약간- 억지화다. 아 그런가? 나는 그냥 그런 장면을 원했구나. 약간 한 번, 그러니까 왜냐면 엄청 여자 캐릭터들이 많은데 다 약간 조수처럼 나오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사이드킥. 그치. 근데 그게 원래 여자의 역할이 약간 미디어에서 좀 그런 역할이 계속 있었지. 많았었는데 그래서 마블도 사실 되게 오래됐잖아. 알게 모르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이들을 주인공을 오히려. 만들어주 약간 이런 취지였구나. 근데 그래서 약간 살짝 소름 돋긴 했는데 나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나는 좀 더 받았던 것 같아. 영화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맞아. 만든 게 맞지. 억지로 만들었는데 이걸 느꼈는데 난 소름 돋았던 게 아 맞다 얘네가 얘네도 있었지. 있었지. 얘네를 모아놓고 보니까 살짝 감동적인데. 그건 맞아. 그건 왜냐면 맞는 것 다 같아. 다른 스토리 다른 세계관 안에서 다른 스토리에 퍼져 있던 애들을 모아놓으니까 되게 센 거야. 맞아. 난 그래서 조금 오 감동적이야. 약간 이렇게 느꼈거든. 처음 그렇게 해석을 들어봤어. 그래?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자 주인공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왜 디즈니는 계속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는가? 이게 하나의 캠페인으로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나? 그들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왜 디즈니 자꾸 여자만 고수할까? 갑자기 생각났어. 그게 왜 다 어린애들한테 공주? 팔리니까? 왜 다 공주야? 비주얼 화려하게 만들기 좋은 게 여잔가 봐. 아니 근데 봐봐.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주인공이면 사실 미녀와 야수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를 구한 거잖아.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구해주는데 근데 그럼 충분히 남자가 구해지는 그 서사가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네. 그런 거는 그러네. 다뤄지지 않지? 항상 여자가 주인공이긴 하네. 근데 알라딘은 남자가 주인공이잖아. 근데 또 원래는. 아니었잖아. 원래는 실사 말고 그 애니메이션은 남자가 주인공. 근데 사실 아부가 주인공인가? 지니가 주인공일 수도 지니가 있어. 주인공이었어. 지니가 주인공일 수도 있어. 그러네. 근데 알라딘은 그래도 남자가 주인공이고 또 있나? 내 생각에는 남자 캐릭터의 서사를 재밌게 만드는 거에 연구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 그러네. 사실 공주로 하는 거는 클리셰도 있고 워낙 백그라운드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참고할 게 워낙 많아. 그러니까 근데 남자로 만들려면 사실 좀 창의성이 필요해. 많이 필요하지. 맞아. 그래서- 알라딘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잖아. 그치? 걔는 매력적일 수 시장 있지, 바닥에서 뭐 훔치는데 하려면 할 수 있지. 자유로운 아이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잖아 공주한테는. 아, 그치. 공 밖에 나가고 싶어하고 맞아. 정략 결혼하기 싫은 공주한테는 그 뭔가 자유로움이 남자를 부러워. 주제로 잡으려면은 거기에 무조건 세대 간 갈등이나 빈부의 격차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살짝 어둡게 그리고 여자 관련된 캐릭터보다 좀 더 어두운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는 좀 느낌. 있어야 그래야 되는 것 깊이가 같아. 있고. 맞아. 예전에 수민언니가 그랬나 누가 그 심리학적으로 원래 여자의 편안한 모습, 막 약간 꾸며지고 누리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기가 좋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대. 그래서 왜 옛날에도 아트워크 보면 이렇게 과일 먹고 있는 여자 뭐 이런 게 많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플레저가 있대. 그래서 여자에 관련된 스토리는 공주, 이렇게 구해지고 뭘 누리고 해피엔딩을 찾고 이런 거가 가능한데
남자 캐릭터는 고군분투하고 막 맞아. 치열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막 이런 것들이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린이들한테 보여주고 패밀리한테 보여주고 좀 즐거운 내용으로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로는 여자 스토리가 더 쉬운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 느낌인데 여자에 대한 그림이나 이미지나 서사적인 거는 디즈니에서 많이 오면 그냥 네 말 듣고 생각났던 거는 지수 말 듣고 생각하는 거는 남자에 대한 서사는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 비극이나 희극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햄릿 고군분투하지 리어왕 개 잡은 나지 거기 있는 거다 근데 비극적 네, 맥베스나 이런 어. 것들 보면 다 스파이더맨도 그래. 아 약간 남자 들어가 있으면 다 슬프고. 그러니까 약간 고로한 성장 그래, 스토리. 약간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다크나이트를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베놈을 좋아하고 약간 요런 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것 같아.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거 뭐지? 엄청 유명한 뭐야? 아, 그레이트 개츠비. 위대한 위대한 개츠비. 개츠비. 보는데 재밌는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네. 그냥 뭔가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더 높았고 더 많이 누려왔잖아. 근데 그런 남자가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려면 그런 요소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을 것 여자는 같아. 그냥 사회적 환경 자체가 고난인 거잖아. 그래서 누리는 걸 보고 어. 싶어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누적되어 온 거가 근데 있으니까. 남자들은 이미 갖고 있는 게 난 있다고는 보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걔가 역경을 뭐 고난을 극복하는 걸 보여주려면 더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냥 너무 세상이잖아. 너무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그래서 오히려 드라마 같은 거는 더 현실적인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재벌 3세 이런 드라마가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는 좀 무거운 주제죠. 많이 자르. 우리 되게 위험한 주제를 다뤘어. 나 지금 나 이거 찍으면서 몇 개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 다 많이 살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려? 그랬는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는 논문 쓰는 사람이니까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제가 들고 왔거든요. 소셜 사이언스지라는 단어인데 자, 이거 제목 좀 읽어봐. 아니 지수가 읽어야지. 아 그렇지. 아니 왜냐면 거기에 단어를 몰라. 저 죄송한데 PTSD 올 것 같아요. The Rise of the Androgynous Princess, examining representations of gender in prince and princess characters of Disney movies released 2009 to 2016. 네. 못 알아들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콩글리시거든요. The Rise of Androgynous Princess, examining representations of gender in prince and princess 뭐 좋은데 결국 저도 몰라요. androgynous가 양성화라는 단어라는데 양성화? 점점 공주가 이제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가는 그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논문화한 건데 이 논문은 여기 학술지가 다 공짜로 오픈해 놓으니까 혹시 읽어보실 분 있으면 영어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핫하고와 함께. 와 진짜 묻다. 네, 심심하시면 거기서 이제 제 논문도 좀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건 난 뭐냐면 이 사람이 논문을 어떻게 썼냐면 그러니까 남성어, 여성어라고 흔히 불리는 것들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대사들을 다 텍스트 마이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성화적인 거, 남성화적인 단어들이 시대별로 봤을 때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논문화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테이블 1의 프린스 트레이스는 주로 왕자들이 하는 모습 뭐 아슬레틱이라는 단어나 뭐 빅팀 이런 거를 써놓고 프린세스는 이제 뭐 브레이브, 트러블섬 뭐 이런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레스큐 비헤이버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영화에는 그러네. 왕자나 공주가 서로가 서로를 보여준다. 공주들이 초기 영화에서는 되게 그냥 구원받기 바라는 꼭 입맞춤을 해야만 다시 내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2000년대부터 넘어가면서는 더 우리가 같이 해결해보자 라는 식으로 점점 바뀌었다라는 게 이 사람이 찾은 거고 내가 재밌었던 건 이거였어. 프로즌이나 모아나부터는 언제부턴가 결혼에 대한 얘기가 완전 빠진다는 거지. 그치. 해플리 아니, 에버 그리고- 애프터가 아니죠. 그리고 원래는 뭐지? 처음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잖아. 신데렐라 바로 맞아. 결혼하고 백설공주 바로 결혼하는데 근데 프로즌에서는 나 한스랑 결혼할 거야 했더니 처음 만난 사람이랑 결혼 노노. 사기꾼 아니네. 엘사가 네. 노노 이렇게 하잖아. 어. 바로 안 되는 거지. 결혼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아니지. 결혼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한슨 아까 한스 한스 왕자. 사기꾼. 사기꾼. 그러니까 그거를 튼 것부터가 약간 좀 희열을 사람들이 많이 맞아, 봤어요. 맞아. 거기서 계속 걔가 트루 러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지. 엘사지. 그치.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자매의 사랑. 맞아. 엄청 많이 변했던 부분이고 아마 오히려 이쪽 부분은 더 계속 강조될 거라는 식으로 해서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논문 이거 나는 사실 디즈니로 논문을 썼다는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표만 보셔도 대강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마스큘린이 약간 여성성인 건가? 아니? 아니 남성성인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런 논문들은 보지 마십시오. 아니 나 근데 오빠가 이거 보내줘서 음. 읽고 나서 계속 생각해봤거든? 그 얘기 있었잖아. 뭐 점점 결혼하는 캐릭터들이 없어졌다고. 점점 비율상. 근데 그래서 그럼 진짜 왜 결혼 안 하지? 결혼 장려를 안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 외에도 얘기거리가 많은데 그전엔 다 로맨스였어. 근데 사랑 노래도 계속 듣다 보면 사랑 얘기 말고 딴 얘기 좀 듣고 싶잖아. 그래서 점점 그게 폭이 넓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왜냐면 프로즌도 로맨스가 있어. 안나랑 크리스토퍼 사랑하잖아. 근데 그것뿐이 아니어진 거지. 그래서 한 명은 안나는 결혼하는 그런 가정을 추구하고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반면 엘사는 좀 더 인디펜던트한 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그래서 아예 배제된 건 아니더라고. 그치, 그리고 그치. 모아나도 아니 애기잖아. 어. 근데 애기의 그 성장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굳이 로맨스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치 친구지. 나중에 친구 되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스노우 화이트는 되게 어렸잖아. 13살, 14살이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 처음 만난 남자랑 결혼하는 시대였던 거고 그렇지. 지금은 점점 결혼이 늦춰지고 그거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그치 신데렐라도 분명 결혼하고 남편 바가지 긁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없네. 그래 굉장히 헷갈려요. 것 그냥 넌 결혼하면 게 있냐? 그래 결혼하면 뭔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러고 끝! 끝나는 이게 이게 요즘 내용이 더 많아진 거지. 그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왜 결혼이 행복한 걸까? 로맨스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 그치. 더 아니지. 재밌는 게 많지. 오히려 그런데 나는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자들의 꿈꾸는 삶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거를 비틀 날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뭔가 비틀?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은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비꼬는 식으로. 나는 사실 그게 크루엘라였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걸 맨 처음 봤었을 때 과연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삶을 되게 위시하고 드림할 수 있지만 이거를 조금씩 비꼬는 스타일로서 뭔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결혼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키워드는 뭔가 꿈이나 뭐 혹은 커리어적인 커리어. 부분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2010년대에 봤던 그런 미드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를 되게 재밌게 봤어. 그게 뭐냐면은 약간 정치, 그다음에 이번에 넷플릭스에 했던 외교관 이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약간 끝이 결국은 여자가 잘 돼서 끝나는 거야. 그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 여자가 외교관으로서의 역할 다 하고. 근데 나는 그게 언젠간 한번 비틀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벌써 생각을 좀 해. 그런 얘기 많지 않아? 모르겠어. 나는 아직 커리어 거기까지는. 우먼이고 막 되게 열심히 그거를 펄수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이런 거 많잖아. 근데 그래. 막 정작 연애는 못 하고 결혼 못 하고 그런 얘기 요새 넷플릭스에 그건 있지. 그건 있지. 그러니까 왠지 근데 난 그건 좀 불편해. 그러니까 왜 연애랑 꿈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야? 하나를 포기해야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려져야 되는 거야. 꼭 세상이.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물론 내가 남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불편한 부분이지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입니다. 너네가 좀 말을 해봐. 좀 도와줘봐. 나 지금 매도당해. 자 커리어 우먼들 언니도야. 그래 왜 커리어 이마를 때리는데요. 그래요. 어려운 주제인데 그냥 제가 그래요. 혹시 제 생각과 엄청 많이 동의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공격하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오빠가 말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편견을 한번 이렇게 비트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근데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주토피아도 내가 약간 사상이 되게 뭔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던 거 중에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양이 약자이고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비선실세였어. 약간 이런 건 거잖아. 여자들도 당연히 차별받고 억압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꾸면 될 것 같고, 남자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아닌 부분이 나를 찾아줘? 처럼 영화? 아 그치 에이미 그치 아담스 맞아 나왔던? 맞아 맞아. 아 가능하지. 나를 찾아줘. 그런 좀 오히려 편견이 너무 깔려 있어서 피해를 보는 이런 것들도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때가 올 것 같아. 이미 조금씩 오는 것 같고. 곧 오는 것 같아. 그런 게 아주 만연할 그렇죠. 것 같아. 야 우리 거의 약간 2024 김난도 선생님 오신 거 아니야? 대한민국 미래 트렌드.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성의 역할을 변화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어. 연기 평론가들이 생각하는 여성 캐릭터 탑 50등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오. 근데 1등이 친절한 금자 씨의 이영애. 그다음에 2등이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보다 좀 달라서 밀양의 전도연. 그다음에 3등이 이제 마더의 김혜자 선생님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완전 좀 이렇게 폭력적이면서도 폭력적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과 완전 다르게 가져갔던 대표적인 영화가 나는 친절한 금자씨, 마녀, 아가씨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여성의 역할이 그러니까 서브 여주 약간 이런 느낌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지.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그것도 너무 멋있어. 네, 그 건물류에서 여성이 거의 다 서사를 이끌어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장기용과 임수정의 러브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넘기고 봤거든요. 진짜? 나는 안 봐가지고. 그 여자들이 기싸움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것만 열심히 봤는데 충분히 서사가 잘 풀어진다. 로맨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맞아. 그런 식으로 이미 여자들만으로도 스토리가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어거지 같았나? 굳이 로맨스를 끼워 넣은. 근데 너무 오글거리고 맞아. 안 어울렸어. 그래서 장기용이 되게 잘생긴 캐릭터여야 되는데 장기용 좋아합니다.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뭐 왜냐면 모르겠다고 임수정이 생각했어. 너무 매력적이게 나왔고 다른 여자 아. 주인공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아까웠어. 근데 그게 엄청 핫했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저번에 말했던 39도 그 여자 세 명이 그치. 끌고 가잖아. 남자 그러네. 주인공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었지. 근데 되게 여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중요하게 멜체. 맞아, 서른아홉. 멜체도 맞아. 나 지금 갑자기 스카이캐슬도 스카이. 엄마들 맞네. 그리고 학원 선생님도 여자고 맞아. 그러네. 나는 근데 더글로리 생각했었어. 아 그것도 왜 옛날에는 파리의 연인 뭐 이런 거 보면은 애기야 가자. 남자들이 여자들이 어쩔 수 거기도 없는 신데렐라 스토리 구준표도 그렇지 사실. 그치. 꽃보다 남자도. 꽃보다 남자도 상속자들도 이렇게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여주인공을 이렇게 끌어내주는 맞아, 그런 맞아. 역할이었다면 맞아. 이번에 더글로리 같은 경우는 여자애가 본인의 그 시궁창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 악물고 해오고 송혜교만의 힘으로도 어떻게든 했을 수는 있을 것 그래 같아. 이도현도 송혜교가 먼저 어프로치한 거야 그 목적을 가지고 맞아. 그치,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여성이 사이드킥으로 나오고 남자가 하는 거에 조력자 역할이었다면 이번엔 바뀌었잖아. 맞아. 칼춤 그런 쳐준다 했잖아. 어. 이도현이 거기 먼저. 좀 약간 오글거리지 않았어? 근데 작은 아씨들도 약간 그렇잖아. 아, 어떻게 맞아.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서 추자연이나 한예리, 그러네. 전여빈 이런 맞아. 배우들의 힘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그들은 표정이 좀 무서워. 그분들 표정이 근데 강하지. 강해. 강해. 그러네. 셋 근데 그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힘이 카리스마가 너무 있으니까 맞아.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킬복순? 길복수 아, 길복순? 전도연이랑 이솜 나오는 거? 필러를 합친 건가? 몰라. 킬러 길복수.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전도연 나오는 거지. 맞아. 소재를 다양하게 가져가기에 여성 캐릭터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부분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럼 남자를 소재로 하는 미디어가 뭐 있나? 최근에 주로 사건? 그러니까 약간 주로 전쟁류나 아니면은 정치류 그러네. 약간 정치 그런 이런 느낌이 거. 많지. 뭐 많이 없어. 소소한 삶의 이야기 이런 건 별로 없다. 안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는 굉장히 머릿속에 딱 남아가지고 이게 타다다닥 나오는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남자가 아 그럴 그럴걸? 수도 있을까? 근데 근데- 뭔가 머릿속에 안 남아서 그렇지. 이거와 관련돼서 내가 아까 디즈니랑 포인트 비슷하게 잡으면은 가능한 게 옛날에는 여자들이 프라하 연인, 신사의 품격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 안에 공주가 되고 싶어 했던 파리의 연인 말한 거니? 아니. 뭐래? 프라하 연인도 있고 파리 연인도 그것도 있어. 있어? 어. 그건 뭐야? 그 하정우랑 어. 전두현 나오는 거. 그러니까 더 옛날 거. 그 뭐야 상속자들 아닌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궁이나 그런 드라마들 보면서 대박. 내가 커피 프린스나 내가 그 안에서 맞아. 여자로서 약간 공주화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저들도 나랑 비슷한 삶을 사네. 그러니까 저들은 나랑 다르지 않네. 오히려 저 사람들은 나랑 이런 삶을 사는데 이거를 스스로 뭔가 이겨내서 이거를 더 바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관점이. 왜냐면 드라마 소비층이 사실 남자는 아니잖아. 그냥 까놓고 말하면. 하지. 맞아. 그런 것 같아. 그 점점 드라마를 주로 이끌어가는 배우 중에 젊은 배우가 많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맞네. 뭐 10대 20대 이야기였는데 이제 학원물 거의 없고 젊은 사람들 로맨스 없고 30대 40대 현실적인 이야기가 더 많아지잖아. 커리어 우먼이나 진짜. 39도 약간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맞아. 이혼하거나 아프거나 뭐 그치. 이런 맞아. 조금 더 캐릭터들도 나이 들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왜냐하면 그걸 연령층이 소비하는 연령층이 올라간다. 엄마들인 거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반대로는 유튜브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게 뭐 너덜트나 그 메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숏폼에 아니면은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웹예능이라며. 웹 웹 예능. 웹예능. 웹 드라마도 연령층이 되게 낮아. 그건 또 근데- 학생 학생물 그다음에 약간 좀 오히려 거기가 좀 막 이런 거래 뭐 선배와 술 먹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약간 그런 류의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게 요즘 엄청 인기래. 그래서 그러면 그냥 TV라는 것 자체를 그게 소비하는 올라가서 층이 그래. 올라간 게 아닐까. 넷플릭스 이런 것도. 넷플릭스도 맞아. 그렇고. 그러네. 10대들이 넷플릭스 잘 구독하지 않지. 걔네 유튜브에서 놀지. 맞네. 굳이 공짜를 그치. 유튜브. 사회적 변화가 영화에서만 일어나고 있는가? 여성 직장인으로서 느끼는 힘듦이나 뭐 그런 거가 결혼의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런 것도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더 여자를 신경 써주는 게 느껴지기도 해.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고 복지들도 많고. 맞아. 그래서 다들 내가 그러니까 뭐 회사를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회사를 다녔을 때 여기 여자가 다니기 되게 좋은 회사야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 근데 남자가 다니기 좋은 회사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은연중에 표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그러네. 있긴 하다. 나는 여초인 직장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난 남자분들이 오히려 좀 힘들겠다 역차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 예를 들면 남교사가 여자든 남자든 뭐 한 성별씩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해. 근데 여자는 90%고 남자는 10%야. 그럼 이 남자들은 계속 돌려가면서 하고 그러네. 그럴 수 뭔가 있지. 교과서 옮기는 거 다 여자 선생님들도 다 해. 그렇지만 남자들이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체육부장 기왕이면 남자. 뭐 밖에서 땡볕에서 막 수업하고 이런 것들도 뭐 전담을 준다면 남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자들이 더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는 반대로 남초 집단인 쪽이니까 건설업은 표현에 대한 예민함이 느껴져요. 3, 40대 부장 그러니까 차장급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런 언어적으로 할 수 있는 좀 흔히 말하는 이제 성적인 발언들이나 그거는
진짜 예전에 제가 대학원 맨 처음 입학했을 때보다 엄청 많이 줄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니까 이해한다. 근데 문제는 항상 한두 분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조심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 자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더 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던 이상한 좀 이제 약간 좀 수위가 높은 예능들을 이제 아예 못 하잖아. 그런 애초에 연애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요즘 다 없어지는 추세고 그러니까 남들의 연애를 바라보는 건 있지만 연예인들끼리 뭔가 짝을 지어서 뭘 합니다 뭐 맞아.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물론 예전의 것이 원초적으로 나 이거 그대로의 재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조심하는 그 경향이 있긴 하다.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지어낼지 너무 어렵다. 그러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현실에서도 있긴 있다. 변화가 있다.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절대 뒤떨어지면 안 된다.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맞아. 그거에 뒤떨어지게 된 순간 우리는 청년부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해보고 안 되다 그러면 우리 맨날 더 재밌는 걸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로 바꿔. 죄송합니다. 사정상 이번 주는 녹음을 스킵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재밌는 주제였고 저는 그래요. 어땠어요? 지수 갑작스럽게 왔는데 저요? 아 나는 할 말이 없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말을 아껴야지 막 계속 그 생각하다 왔는데 재밌네. 부디 오빠가 많이 잘라주시기를. 저 말 많이 없는 캐릭터로 해주세요. 알았어요. 저도요. 위험 발언 안 하고. 수인 어땠어? 저는 이거 디즈니 자체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디즈니의 변천사 이런 거를 한 영상 2개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충분히 뭔가 옛날 공주들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뭔가 수동적이고 그게 잘못됐다고 보기보다 그냥 그 시대상을 담고 있구나. 그게 그럼 지금 어떻게 변했지 이렇게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오케이 맞습니다. 디즈니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여성까지 이렇게 왔는데 평소에 팟캐스트를 찍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주제였지만 그래도 잘한 것 같다. 나름. 잘했다. 그래요. 우리 앞으로 더 심도 깊은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런 걸 다뤄주세요. 그래요. 주제. 그리고 맞아. 욕을 해도 돼요. 저한테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진짜 좀 궁금해요. 이런 어떤 주제에 생각인지?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교회 팟캐스트, 교회 채널이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볼게요. 궁금하대요. 목회자분들 죄송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정신없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번에는 좀 더 활기찬 주제로 재미난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